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50대 베이비붐 세대에 지금보다 더 많은 일자리를 마련해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5일 현대경제연구원의 베이비붐 세대 고용의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2008년에서 2012년 베이비붐 세대 고용률은 76.8%에서 74.3%로 2.5%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같은 기간 15세에서 64세 고용률이 63.8%에서 64.2%로 상승한 것과 비교하면 베이비붐 세대 고용이 격감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1년 기준 공공기관의 정원 대비 청년 채용 비율은 지난 2006년 이후 처음으로 3.0%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정부 공공기관 269곳에는 정원 대비 3.3%인 8,352명이 취직한 반면 지방공기업 123곳은 정원 대비 1.4%인 577명을 채용하는 데 그쳤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이 고졸과 대졸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청년 인턴을 채용합니다. 이는 청년층 취업난 해소 및 학력보다는 실력에 따라 평가받는 열린 고용사회 구현이라는 정부 정책에 적극 동참하고자 하는 취지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로 두 번째입니다. 이번에 채용될 청년 인턴에 대해서는 취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실시하며 5개월 이상 인턴 경험자에 대해서는 추후 신입 직원 공개 채용 시 서류 전형에서 가점을 부여합니다. 중국 유학생과 해외 취업연수생, 전직 희망자에게 현지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취업박람회가 오는 6월 29일 베이징에서 열립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주최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이번 박람회에는 한국과 중국에서 80여 개의 기업이 참가해 사전에 접수한 유학생 1,500여 명을 대상으로 현지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게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취업엔 박재권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선혜입니다. 네. 요즘 구직자분들 보면요. 이 좋은 학교 못 나와서 좋은 직장 못 들어가면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하는 분들 참 많은데요. 네. 사실 생각해보면 인류 대학이나 인류 직장을 추구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건 인류 인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제 주변에도요, 뭐 좋은 학교, 꼭 좋은 직장 아니어도요, 진정성을 갖고 열심히 이렇게 생활을 하셔가지고 정말 인류 인생을 사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맞아요. 조용필 씨 노래 요즘 난리잖아요, 정말. 네, 근데 난리 조용필 씨를 우리가 얘기할 때 학력이나 학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노래로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예. 평생을 통해서 이제 진정성을 부른 노래가 가왕 조용필을 만들었고요. 또 그 노래가 이 삶에 지친 우리들에게 콩콩 바운스 바운스 이렇게 삶의 활력을 또 주잖아요. 네, 우리 구직자분들 행복한 가슴으로 바운스하는 그날까지 저희 취업엔도 열심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 6일 취업엔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주목할 만한 취업 뉴스를 전해드리는 취업엔 뉴스 시간입니다. 네, 한국경제TV 박준식, 이지수 기자 그리고 이지연 뉴스캐스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먼저 박준식 기자님께서 오늘 첫 번째 소식 어떤 소식인가요? 요즘 기업들 보면은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참 많이도 시킵니다. 큰 기업이든 작은 기업이든 여러 가지 HRD라고 그러죠. 휴먼 리소스 디벨롭먼트라는 용어를 또 썼는데요. 예, 그런 교육을 많이 하는데 교육을 잘한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정부가 다양한 혜택을 준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잠시 뒤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우리 이지수 기자께서 어떤 소식을 준비하셨나요? 네, 대기업이 바운스 할 만한 소식입니다. 그래요? 긴장감 때문인데요. 대기업은 그동안 고용 창출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받아왔었는데 그 비율이 줄어들 예정입니다. 잠시 후에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네, 대기업이 바운스할 만한 소식 네. 어떤 소식인지 잠시 후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연 캐스터는 어떤 내용 준비하셨죠? 네, 고용률 70% 박근혜 정부의 최대 국정 과제인데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베이비붐 세대의 고용을 지원해야 된다. 즉 은퇴를 줄여야 한다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잠시 후에 체크해봅니다. 네. 자, 취업의 뉴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준식 기자님, 직원들 대상 교육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말하는 건가요? 그리고 회사가 또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한다고 합니다. 이 정부에서 또 지원해 주는 게 있나요? 입사를 하게 되면은 제일 먼저 여러 가지 현업 부서에 바로 투입이 되는 게 아니고 교육을 많이 받게 됩니다. 뭐 짧게는 3, 4주에서 길게는 몇 개월 동안. 예를 들면은 뭐 판매 사원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무턱대고 물건을 주고 뭐 팔아보라는 그런 교육도 받고요. 어떨 네. 때는 집체 교육이라고 해서 직원들을 다 모아놓고 명사 강의라든지 아니면은 아까 뭐 가왕 조용필 얘기했지만은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유명한 분을 불러다가 초청 강연도 하고요. 이런 거를 다 HRD 직원에 대한 교육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교육을 시키는 기업들 많아지고 있습니다. 교육의 형태도 참 다양해지고 있는데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 이유는 결국 하나입니다. 직원들이 잘 되고 직무 능력이 향상이 돼야지 결국에는 회사가 튼튼해지고 더 많은 제품을 생산하고 또 마케팅도 늘어나고 여러 가지 이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또 모이면 결국에는 국가 경쟁력도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개별 회사들의 이런 HRD 직원들에 대한 인적 자원 개발에 투자를 많이 한 기업들을 정부가 지원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되기도 하는데요. 네. 이렇게 잘한 기업들한테는 인증을 줍니다.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라는 제도를 시행을 하게 되는데 이 말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당연히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같이 참여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교육에 관련돼 있으니까 교육부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 그리고 중소기업청 요 4개의 기관이 공동구로해서 이렇게 이쁘장하게 만든 동판을 만들어서 이제 기업 앞에 붙일 수 있도록 시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라고 하셨는데요. 인증받게 되면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일단은 교육을 진행하는 거는 대부분 기업에서 인사나 아니면 총무 담당하시는 분들이 하게 되는데요. 이분들한테 직원들 교육 잘 시켜줬습니다. 본인들 스스로도 더 많은 기회를 받아서 교육을 잘 시키십시오라는 차원에서 이제 해외 연수라든지 국내 연수를 실시를 하게 됩니다. 얼마나 보내주겠냐 하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생각보다 지금까지 실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네. 국내 연수는 25명을 보내줬고요. 네. 해외에도 13명이나 보내줬는데 올해는 여기에 버금갈 정도로 많은 사람들을 연수를 보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증을 받은 기업은 정부에서 인증을 줬기 때문에 그만큼 사회적으로 큰 칭찬을 좀 받아야 된다는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광고라든지 홍보를 적극적으로 지원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정부에서 별도로 광고를 만들어서 뭐 일간지라든지 경제지를 통해서 광고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 회사의 이름과 로고,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일을 잘해서 인증기관으로 우리가 수상을 하게 됐다라는 그런 광고를 전혀 돈이 필요 없이 공짜로 또 이렇게 광고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제공하게 된다고 합니다. 네. 자, 이런 것들을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된다면 뭐 감사하죠. 정말 한번 해볼 만할 것 같아요. 예, 이뿐만이 아니고요. 이 공고가 이제 오늘부터 6일자부터 이제 뜨게 되는데 네네. 다양한 혜택들을 실제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볼 수가 있고요. 예를 들면은 이 근로감독을 받게 됩니다. 기업들은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일을 잘하고 있는지 이 근로감독을 받게 되는데 이 근로감독이라는 거는 회사가 잘하든 못하든 간에 외부에서 뭔가 감사받는다는 거는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일인데 이 부분을 또 면제를 해주고요. 이 심사 과정에서 안타깝게 이게 떨어지는 업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업체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조금 더 분발하십시오라는 차원에서 1,500만 원 상당의 컨설팅이라든지 기타 지원을 또 해주게 된다니까요. 꼭 한번 내용을 참고하셔서 응모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연수도 무료로 받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혜택이 주어지는데요. 기업들 입장에서는 참 반가운 소식입니다. 어떻게 신청하면 될까요? 네, 잠시 전해드렸지만은 5월 6일, 오늘부터 6월 5일 한 달 동안 이제 진행을 하게 되고요.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이 인증제에 관련된 안내가 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다운로드, 양식을 다운받아가지고 작성하시면 되고요. 온라인으로 접수하시는 게 아니고 우편 접수 아니면 직접 방문해서 이제 접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네. 시간이 한 달 남았지만은 꼼꼼하게 챙겨보면은 또 이렇게 또 많은 시간은 아니거든요. 미리 오늘부터 꼭 준비를 하셔가지고 기한 내에 꼭 응모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꼼꼼히 챙기셔서 접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 알아보죠. 대기업의 세제 혜택이 줄어든다고요?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네, 그동안 기업이 고용을 위해서 투자를 하면 정부가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이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는데요. 이 비율이 조금 줄어들 예정입니다. 네. 이 기획재정부는 여야 합의로 대기업에 대한 고용 창출 투자세 공제율을 1%포인트 인하하는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고용 창출 투자세 공제 참 말이 어렵습니다. 어려운데요? 말을 좀 쉽게 풀어볼까요? 그렇죠. 이 고용 창출 투자세 쉽게 말하면 직장인들이 받고 있는 그 소득 공제 같은 개념입니다. 네. 이 고용을 위해서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세금을 부과하지 않겠다 이런 제도인데요. 네. 현재는 수도권 안에 있는 대기업의 경우에는 2에서 3%, 중견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은 4%의 공제율을 적용받았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공제율이 조금 줄어든다 이 말씀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동안 대기업의 경우에 수도권 안에 위치하면 2%, 수도권 밖에 있으면 3%의 공제율을 적용받아 왔었는데 이 비율이 1%포인트씩 떨어집니다. 따라서 수도권 안에 위치하면 1%, 밖에 위치한 대기업은 2%로 줄어드는 건데요. 다만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제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네. 자, 공제율이 줄어들면 대기업의 부담이 그만큼 늘어난다는 얘기일 텐데요. 그러면 고용에 좀 악영향을 미치는 게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와 재계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재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부자 증세의 시작이다 이런 관측이 있습니다. 또 세제 혜택이 줄어들어서 대기업의 고용과 투자가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는데요. 반면에 기획재정부는 기업들로서는 세액 공제를 더 받고자 추가 공제를 노리고 고용을 늘릴 것이라고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규 고용을 할 경우에는 그 신규 고용분에 한해서 추가로 3%의 공제율을 받게 되는데 네. 대기업이 그 줄어든 공제율을 만회하기 위해서 추가로 고용 늘릴 것이다 이런 관측인데요. 여야는 6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 기업이 내야 하는 세금이 분명히 늘어드는 만큼 고용이 줄어들지 않도록 정부가 관련 법안을 잘 적절히 조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업들의 고용 창출 투자 세액 아무쪼록 좋은 방향으로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저희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 알아보죠. 이지연 캐스터가 준비하셨죠? 네, 이번 정부가 최대 국정 과제로 내세우고 있는 것이 바로 고용률 70% 달성입니다. 근데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1955년에서 63년 사이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들의 은퇴를 줄여야만 가능할 것이다라고 전망이 됐는데요. 현대경제연구원은요, 5일 베이비붐 세대 고용의 특징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서 이같이 밝혔고요. 이 베이비붐 세대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주된 직장에서의 퇴직이 본격화되면서 이 고용 구조의 커다란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요, 베이비붐 세대의 고용률은 2008년에서 2012년 2.5%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반면에 15세에서 64세의 고용이 같은 기간 0.5%포인트 상승한 것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베이비붐 세대들의 고용률이 낮아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베이비붐 세대들이 직장을 떠나는 이 주된 사유는요, 바로 일거리 부족으로 나타났는데요. 지난 1년간 퇴직 경험이 있는 베이비붐 세대 57만 명 가운데 41%는요, 일거리가 없거나 임시적 혹은 계절적 일의 종료 혹은 이 다니던 직장의 휴폐업 때문에 직장을 떠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년 퇴직이 가파르게 증가하기 시작한 것도 한 요인으로 분석이 됐는데요. 직종별로 따져보자면요, 제조업과 도소매업, 음식 숙박업에 종사하는 베이비붐 세대의 이 실업률이 늘어난 가운데 귀농 현상으로 농업 부문의 종사자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었고요. 또 전문과학 기술 서비스업과 보건복지 서비스업, 사회 서비스업 분야에서는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었습니다. 네. 자, 베이비붐 세대들이 직장을 떠나는 이유 일거리 부족 좀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또 다른 특징이 없을까요? 네, 눈에 띄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본격적인 퇴직으로 구직난이 심화가 되면서요. 실망 실업자와 그냥 쉬는 베이비붐 세대 역시 급증세를 나타냈습니다. 이 실망 실업자라는 것이요, 일할 의사와 이 능력은 있지만 구체적인 구직 활동을 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이 통계에서는 제외된 사람들이 뜻하는데요. 이렇게 실망 실업자와 그냥 쉬는 베이비붐 세대들이 급증하는 이유는요, 퇴직 시점과 일을 완전히 그만두는 은퇴 시점을 연결해주는 중간에 이 가교 시장이 좁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준비 없이 이 퇴직을 맞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이번 보고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베이비붐 세대들의 은퇴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중요한 건 앞으로가 더 걱정이겠어요. 네, 맞습니다. 이번 보고서를 살펴보니까요, 베이비붐 세대의 취업자 수가 2012년에서 2017년까지 이 향후 4년간 사이에 72만 명이나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 연평균으로 따져보자면 14만 5천 명씩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고용률 역시 74.3%에서 65%로 9.3%나 포인트나 급락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이 베이비붐 세대 은퇴 러시가 고용률 70% 달성의 최대 걸림돌 중에 하나일 것으로 전망이 됐는데요. 무엇보다 이 고용률 하락폭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농업과 같이 이 베이비붐 세대를 위한 전략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나왔고요. 또 제조업에 종사하는 숙련된 베이비붐 세대가 전공을 살리면서도 또 추가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됨에 동시에 그리고 도소매업, 음식 숙박업에 종사하는 베이비붐 세대가 퇴출되지는 않도록 이 컨설팅 지원을 강화하되 또 신규 진출은 자제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취업의 뉴스 오늘도 다양한 소식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TV 박준식, 이지수 기자 그리고 이지연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